자, 토양 관리. 아까 요 쟁기 신경을 하고요. 그리고 토경에서는 볏짚을 넣는 것도 완충력을 더 좋게 하고, 또 볏짚이 있잖아요. 염류, 질소질을 빨아들였다가 나중에 천천히 내보내기 때문에 염류 장애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뿌리가 잘 뻗습니다. 통기성이 더 좋게 만들고 토양에 부식질이 들어가니까 되게 좋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뿌리가 이렇게 뻗습니다. 이 장애가 생기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뿌리가 안 좋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뿌리가 갈변을 하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토마토 농사에서 그 어느 포장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먼저 꽃이 색깔을 봅니다. 꽃이 진한 노란색으로 펴야 됩니다. 또 자가 수정을 거의 하기 때문에 수정이 훨씬 더 꽃가루가 좋다는 것은 그 수정이 잘 되고 착과 또 열매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착과제를 뿌리죠? 근데 얘들은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자기 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착과가 되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그걸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착과율이 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수정 자체만큼은 다 수정이 돼버려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에세폰을 치는 것은 수정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떨어진 게 많다 보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착과제를 씁니다. 자, 착과제를 쓸 때 에세폰 너무나 세게 칩니다. 그리고 착과제는 있잖아요.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낮에 치는 것은 하우스 안의 온도가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안에 아침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환기될 거 시키고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착과제 처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땀도 덜 나고, 이 추울 때 가서 한 바퀴만 돌아도 벌써 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증발량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는 150배로 탔다고 그래도 100배가 될 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100배는 약해가 납니다. 나요. 오그라들고 장애가 나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다가 좀 해가 더 뜨고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다 맹물을 좀 더 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깨끗한 물을 받아두고 통에다, 우리가 말통에다 받아두고, 또 석유 넣을 때 쓰는 칙칙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페트병에도 여분의 물을 가지고 더 보충도 하고, 이런 작업을 있잖아요. 바로 그날 뿌린다 그러면 그 전날 퇴근하기 전에 내일 와서 그거, 야, 착과제 내일 쳐야 된다. 보통 3, 4일에 한 번씩 주니까 그걸 해놓고서 가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착과제로 인한 장애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고, 빼쭈하게, 끝에가 빼쭈하게 찔리듯이 빼쭈하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착과제가 너무 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도 이파리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요. 자, 조심하셔야 되고, 아침에 일찍 한다는 걸 꼭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칼슘 부족이요. 아까 얘기했죠. 토마토는 칼슘 요구량이 되게 높습니다. 아까 주산도 높지만 칼슘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칼슘이 아까 절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칼슘을 내가 땅에다가 액비로 주고 뭐 칼슘 고토석회도 주고 막 줬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달리는 상태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또 토마토는 무한 생장을 하기 때문에 적심을 안 한 상태는 겨순이고 뭐고 나가서 성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칼슘 요구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온도가 30도가 넘게 되면 그걸 느끼고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녁 시간대 연면살포를 꼭 해야 된다는 걸 하시고요. 아까 토경에서 칼슘 유황을 넣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흡수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아쿠아칼이 들어가는 것이 토마토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하베스트 칼슘도 제가 볼 때는 칼슘 전문제가 있고 또 마그네슘 섞인 게 있고 우레아는 미량 성분이 골고루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칼슘 또 아니면 마그네슘 섞은 거를 같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증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가 직접적으로 내릴 때는 위에
5단, 6단 쪽에 위쪽에 가서 그 높은 데에는 칼슘 결핍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야 부쩍부쩍 큰다 그 느낌이 들게 되면은 무조건 칼슘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장애가 심한 거요. 칼슘 결핍이죠. 결각이 심한 거. 이게 열과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열과가 되는 것도 이렇게 짜게지는 거, 옆으로 짜게지는 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부 다 수분을 한꺼번에 많이 줬을 때, 평상시 주는 것보다 변수가 너무 갑자기 많게 했을 때 좀 심합니다. 결국은 그거는 잔뿌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잔뿌리가 그런 완충력을 다 조절해 주는데 저게 많다. 그거 할 때는 완충력을 높일 수 있는 게 결국은 휴믹산 쪽입니다. 휴믹산이라고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살짝 연하게라도 좀 타서 주면은 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뭐 처음에 만드니까 두둑이 너무 낮아서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 이 완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조금 높게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료의 경우에도 아까 흑색세상 미생물 같은 걸 주면은 토양 조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이거는 질소가 지금 되게 많은 겁니다. 이거 왕특입니다, 왕특. 1kg까지 나갑니다, 1kg.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데요. 근데 아까 중간에 붕산을 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붕산이 들어가면은 이파리에서 만든 영양분을 각각의 열매에다가 똑고르게 분배를 해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바로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엄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달린 것들이 특상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붕산을 꼭 떨어뜨리지 말고 그 대신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미량 성분으로 꾸준하게 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붙어 있는 거라든가 장애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거는 캔마그 쪽에 그런 세 가지가 섞인 거를 주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캔마그는 예전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종류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배 개선 사항이요. 잘 장수지역하고요. 하여튼 뿌리 토양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배드 관리, 토양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여기서 유박비료 있잖아요. 유박비료는 그 기름을 짜는 공장에서 기름 짜고 곧바로 거기다가 찌꺼기에다가 그 유기물을 좀 섞고 그리고 미생물을 섞고 배합을 돌린 다음에 돌린 상태에서 급속으로 건조시킵니다. 그러면서 펠렛으로 찍어낸 것이 유박비료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효 과정을 1분도 거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뿌리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걸 내고 로타를 치고 넣으면 땅에 들어가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뻗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박을 쓰느냐? 유박을 쓰면은 활착만 잘 되면은 나중까지 끝까지 추세를 유지할 때 되게 좋기 때문에 씁니다. 근데 초기에 위험합니다. 최소한 유박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거기서 나머지는 그 부습톱밥을 반을 쓰는 게 낫습니다. 부습톱밥은 발효가 돼서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특등품하고 1등품, 그게 있는 2등품까지 있는데 조금 그래도 최소한 1등품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초세도 만들어야 되고 영양도 줘야 되기 때문에 유박비료를 쓸 것 같으면은 최소한 여름을 지난 다음에 만약에 2월달에 쓴다 그러면 여름에 발효가 된 상태로 여름을 넘기고 겨울까지 넘긴 것을 6개월 이상 발효가 된 것을 갖다가 쓰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유기질 비료는 뭐 다른 다 쓰시고요. 유박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요.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 그래서 많은 주산지에서는 아주 그 팔레트 상태로 우리가 봄에 사가지고 1년 있다가 또 봄에 넣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거 하나 조심하고 다음에 여기서 칼슘 유황 비료 꼭 넣으십시오. 이게 가격 짜면서도 효과가 진짜 좋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토마토에 대한 모든 품질을 올린다는 거. 근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다른 주산지에서는 이거를 시의원들을, 군의원들한테 해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석회 고토비료, 고토라는 이름을 있잖아요. 이 석회는 칼슘, 고토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토마토가 생각보다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연합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고 그 광합성을 하는 큐티클라층을 더 충실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마그네슘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고토 비료를 주면 고토 품질이 좋아집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칼슘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칼슘 유황을 꼭 토마토는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줬다고 해서 또 이걸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은 저거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나옵니다. 저거를 여기 북계면에 면사무소에 산업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가지고 토경에서는 1년마다 한 번씩 꼭 내주는 것이 품질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거 하고요. 자, 여기 엑스칼리버 30g짜리 미생물, 요거는 병을 잘 잡습니다. 병을 잘 잡고, 또 여기서 요거는 트리코더마 하지움이라고 그러는 이런 그 곰팡이 종류고요. 여기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200g짜리로 여기에서 아그로믹이라고 그러는 곰팡이 미생물도 팝니다. 요것도 지금 부여 같은데 수박 같은 거 심을 때 있잖아요. 심고 나서 하우스에 한 동에 200g 한 봉 정도씩 관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침적을 할 때는 물 한 말에다가 10g 정도씩 넣어가지고 희석을 한 다음에 거기다 뿌리 밝은제하고 같이 침적을 하고 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렇게 미생물들을 이용한데요. 근데 그 옆에 여기 그 오리논이라고 효소제가 있습니다. 이건 식물 추출물입니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여러 그 식물에서 추출물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기랑 미생물을 같이 섞어서 했는데 이것이 농약을 그 20단만 500리터 할 때마다 한 병씩 넣어서 같이 농약하고 혼합해서 주게 되면은 이 곰팡이서부터 흰가루병 뭐 병의 방제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방제가 됩니다. 그게.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여기 자극성 맥반석 빼고 여기서 요게 흑성세상 미생물 비료입니다. 20kg짜리 완효성에 여러 12,8승되는 기랑 미생물이 있으니까 비료 성분도 있고 완효성이고 있으니까 병도 잡으면서 생육도 좋게 하고 연작장애도 없어서 이끼가 안 생깁니다. 이끼가 안 생겨요. 그 정도로 여러 기능들이 되게 좋습니다. 자, pH 이게 5.5고 이거 7이 넘습니다. 7이 넘으면 안 좋아요. 5.5가 낮아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6.5 정도를 맞춰주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뿌리가 얼마나 안 뻗냐면은 뭐 진짜 안 뻗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흑성상 미생물이 뿌리가 잘 뻗고 땅 살리기 입제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성 미량성분 입제들은 12올 베스트 또 멀티코트 이런 것들이 미량성분이 철분, 아연, 망간, 몰리브덴 이런 미량성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해줄 때 땅에 넣을 때 그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작물 생육, 자, 토양 검정 꼭 하셔야 되고요. 토양 검정. 자, 뿌리. 바로 이렇게 뿌리가 나올 때, 이렇게 뿌리가 발생할 때 있잖아요. 이때 땅 속에서 붕소의 농도가 있어야지만이 뿌리가 잘 뻗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토마토 이파리가 약간 보라색을 띨 때는 이게 인산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인산은 뭔가 생식적으로 유도하는 물질이고 뿌리를 덮었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산이 없게 되면은 나중에 질소질로 우짜라기만 하지 열매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녹색이었는데 보라색을 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파리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생육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인산을 공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토양 검정을 했는데 토양에서는 유인산이 함량이 너무 높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인산 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수치가 높은 것은 전부 다 그거는 불용성으로 된 인산 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나서는 반드시 25일 정도 있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완성되려고 할 때, 그때
인산을 꼭 관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꿀팁입니다. 토마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울 때 심을 때는 25일이고 더울 때 심을 때는 20일 차에 꼭 인산을 뿌리 주변으로 점적 관수로 우리가 그 하우스 한 동에 500g에서 700g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연하게 해서 인산을 꼭 주셔야지만이 뿌리가 나오고 몸 안에서 생식 조건이 좋아지면서 화방이 좋아지고 꽃이 좋아집니다. 자, 뿌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뿌리 좋은 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좋은 묘 확보하고 자, 안 좋은 묘는 엉망이 되고 병이 많아집니다. 이 장수 지역의 토마토 성패는 이게 좋은 묘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확보를 하냐에 따라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이 묘그위과 병충해 발생 이건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자, 기랑 미생물을 아까 꼭 심을 때 침적을 하라는 걸 꼭 얘기를 합니다. 미리카트나 명작 한 열흘 정도 갑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생물들은 한 달 동안에 병이 들어온 걸 잡아줍니다. 한 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서 아그로믹은 250g짜리, 요건 30g짜리가 37,000원. 요게 200g짜리가 25,000원. 아쿠도가 요거는 100ml짜리 20단말짜리입니다. 요거는 지금 25,000원에서 조금 올라서 30,0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균박사는 요 엑스칼리버하고 아쿠도하고 다음에 세균을 잡는 그 미생물을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마토의 가장 이상적입니다. 곰팡이도 잡고 세균도 잡고 그러기 때문에 한참 수확해서 할 때 그때 뿌려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00g짜리 있잖아요. 요걸 관주나 연면살포 해도 되는데 사실 그 회사에 대한 저는 믿음이 좀 없어가지고 좀 취급은 안 합니다. 그 대신 뭐 효과는 좀 있는 걸로 보여요. 나중에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랑 미생물 중에 이 올인원이 100ml짜리 이게 10의 8승입니다. 10의 8승. 요거 올인원 효소제, 요걸 미생물 효소제입니다. 요걸 한 동에 관주 처리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주 처리하면은 뿌리 쪽에서 병을 다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활착도 잘 되고 초기 생장에 완벽하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고 나서 아니면 내가 직접 묘를 기른다. 묘가 충실도가 높고 만약에 우짜라 뿌려요. 그럼 억제제 막 그 시기에 살균제를 세게 뿌려가지고 싱그롱이라든가 이런 거를 빛나래 같은 걸 세게 뿌리면은 묘가 좀 장애를 받습니다. 그런 거 대신에 묘가 자랄 때도 묘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미량 성분처럼 비오비타처럼 뭐 이런 그 미량 성분의 그 효소제 그런 게 들어가듯이 있잖아요. 미량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걸 치게 되면 있잖아요. 토마토 모종의 충실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나중에 조직이 생길 거 있잖아요. 미리 여기서 생겨가지고서 그게 나중에 심고 나서 발육을 할 때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세 번째 키워드가 아까 밝은 촉진 한다는 거, 활착 촉진이죠. 그 다음에는 초기 생육이나 묘상에서 뭔가 조직 형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뿌리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시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 이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 게 타이폼입니다. 타이폼 400g에 보통 7,500원 합니다. 근데 효과는 나온 지 40년 동안 애용을 했고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500ml짜리 물약으로도 나오는데 물약은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400g짜리 가루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관주도 하고 연면살포하는데, 근데 가루로 된 거를 연면살포하는 게 성능이 2배 정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묘상에서 저거만 한 4일 간격으로 잘 줘도 묘가 그렇게 좋아집니다. 모든 작물에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심었단 말이에요. 심은 상태에서는 맨 처음에는 무조건 일주일 있다가 뿌리 밝은제를 꼭 준다는 거. 뿌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나오게 탄력을 받게 하고 그 일주일 이후에 2번 내지 3번 정도까지 우리가 1m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때는 우리가
이 타이포를 주면은 토마토에 진짜 최고가 됩니다. 뭐 날짜상으로 2번 정도 뿌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칼슘을 뿌려야 되고 또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2번 정도를 권장을 하고요. 나중에 막 웃자라고 너무 도장이 심할 때는 도장 억제제 대신에 타이포를 뿌려도 잎이 색깔이 엽색이 20% 이상 진해지면서 충실도가 높아집니다. 열매가 장애가 없어지고 이파리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포에서 계량을 해가지고 그 밸런스, 이거는 250g짜리입니다. 이 타이포 성분에다가 유황을 넣고 여러 가지 조절해가지고 밸런스가 있고요. 또 여기서 콤비라고 있습니다. 콤비가 있고, 콤비는 그 코리아 아그로에서 나오고, 또 마이크로 콤비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마이크로 콤비는 한국 농자재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콤비는 250g에 25,000원. 그리고 이 마이크로 콤비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런 걸 잘 써서 미량성을 충실하게만 주면은 토마토에 대해서 조직 충실도를 되게 높일 수가 있다는 걸 꼭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산 관정 비례입니다. 꼭 25일 날에 심고 나서 25일 있다가 꼭 인산에 대한 걸 관주를 합니다. 그것도 연하게 관주합니다. 뿌리 쪽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뿌리가 계속 조금씩 나오겠지만은 1차적으로 뿌리가 완성되는 것은 30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그 다음서부터 열매가 착과가 되고 비대가 되면서 이제 생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생식 이전에 뿌리를 1차 완성하는 건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25일 정도의 인산을 관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뿌리가 튼튼해지고 잔뿌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꿀팁. 자, 그래서 인산 칼륨, 인산 가리라고 그러죠. 51%짜리. 이렇게 요걸 도프걸 주는 사람,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인산가리 들어가는 거 있고, 다음에 우리가 농약방에 많은 게 인가리입니다. 인산가리인데 인가리라고 부릅니다. 10kg짜리로 되어 있고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요 인가리가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인가리를 있잖아요. 그 한 동에 한 700g 정도 돼서 연하게 해서 좀 주면은 뿌리 상태가 되게 좋아집니다. 또 꽃도 나중에 되게 좋아진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거라고 인산가리 비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필요한 원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다 쓰라는 것보다 필요한 걸 골라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질소인산 가리는 성장용하고 결실력을 나눠서 쓰되 나중에는 가리가 좀 많아야 됩니다. 가리가. 자, 여기서 꿀팁. 토마토를 연속적으로 그 수확을 할 때 어느 순간에서는 처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민산 영양제, 질소질 위주로만 좀 넣을 때도 있고, 뭐 가리도 좀 넣겠지만은 뭔가 품질을 높일 때 있잖아요. 가리를 연면살포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제는 칼슘하고 혼합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칼슘이 요구량하고 가리 요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뿌리에서 주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요 순간에는 좀 더 칼슘하고 가리가 혼합된 영양제를 찾아가지고 연면살포를 겸해서 해주는 것이 나중에 토마토 품질을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자, 점점 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마토에서는 마그네슘 주게 되면 품질, 당도, 경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칼슘을 잘 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런 미량 성분들을 아까 타이포 쪽에서 주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위에서 이 성장을 하고 줄기가 이제 올라가고 이거 할 때 칼슘이 있어야지만이 세포가 튼튼해집니다. 내병성이 되게 높아지고 되게 중요합니다. 칼슘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든 영양분들이 열매 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꼭 붕소가 있어야 됩니다. 붕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소를 떨어뜨리면은 열매가 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형가가 많아지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집니다. 우리는 그걸 똑고르게 해서 절대로 파가로 나가는 것이 1% 이하로 되도록 해서 99%를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따라요. 자, 이 활착이 지금 되게 잘 됐죠. 예, 봄에 일찍 심은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정도로 나오면은 꽃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때 일 하방이 꽃이 별로 없습니다. 꽃이 또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터널로 하게 되면은 또 과습된 상태에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미량 성분들을 잘 줘서 조직이 충실하게 되면 그 쉽게 화방도 잘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있잖아요. 아직 꿀벌 넣기 전에 있잖아요. 일화방만큼은 착과제 가지고 착과를 좀 시켜서 화방 쪽을 뽑아내는 쪽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뿌리 기능이고요. 자, 다음에 밝은제. 밝은제를 할 때 쉽게 요걸 보니까 요거는 그 뿌리가 나올 때 밝은 물질들이 필요한데 그걸 영양제로 주는 방법, 또 하나는 해조류 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냉해를 받았어요. 아니면 11월 달 말에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냉해를 받았어요. 한창 크고 있는데. 근데 냉해를 받으면 시커멓게 물러지면서 이파리가 나중에 하얗게 고사하죠. 이렇게 됐을 때 다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는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순간적으로는 아미노산 영양제를 연면살포 해줍니다. 만약에 냉해는 새벽에 받으니까 새벽에 받더라도 그날 우리가 오후 1시, 2시 정도에 아주 온도가 낮으니까 이때 아미노산을 뿌리게 되면은 회복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다시 또 수확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뿌리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약간 물러져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결국은 자꾸 시드는 게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 관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까 25일 차에 인산을 살포하는 걸로, 관주하는 걸로 뿌리를 1차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작업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일 차에는 얘들이 질소질에 대한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소 들어가는 것만큼 칼슘을 보태주는 작업을 해서 이 다음에는 생육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의 발생한 장애. 자, 지금 뿌리가 안 뻗고 있죠. 안 뻗고 있죠. 이게 염류장애하고 붕소가 없을 때 또 기량 미생물에 침적을 하게 되면은 뿌리로 들어오는 뿌리를 물르게 만드는 병을 잡기 때문에 뿌리가 계속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량 미생물을 조금 활용을 하고 이쪽에서는 아쿠도 쪽을 추천을 합니다. 아쿠도 쪽을 그렇게. 자, 여기 그렇게 되면은 시드는 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역병은 있잖아요. 이 균이 있잖아요. 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그 역병균을 잡을 때는 역병에 적합한 약재 잘 골라내야 됩니다. 꼭 그 약재 성분 중에서 사이목산일이 들어있는 성분이 역병에 대한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사이목산일, 이카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카초, 사이목산일. 그리고 커튼이라고 있습니다. 커튼. 자, 그래서 이런 성분 가지고 뭐 다른 거는 약효 증진, 침투가 되는 걸 뭐 쓰기도 하는데 이때 쓸 때 있잖아요. 그 아까 올인원이라고 그런 것을 같이 혼용을 해서 희석해서 넣게 되면은 침투가 잘 되면서 역병을 잘 잡습니다. 뭐 시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드는 것도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예, 하고요. 자, 뿌리 장애는 이렇게 대처하고요. 뿌리 활력이 유지시켜야 되고요. 자, 이파리 저격까지 뭐 기본 작업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다음에 관중 비료도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또 주게 되고요. 자, 그 대신 연 비료 종류에도 있잖아요. 아까 질소 인산 가리 그 함유량을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게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걸 완화를 시켜가지고 서서히 그 변화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있잖아요. 그 인산이 관중 비료 중에서 인산을 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인산이 꾸준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산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그 뒷부분에 그 칼슘하고 유황하고 마그네슘 또 붕소 이 네 가지가 함유량이 다 틀린데 그게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붕소가 없다 그럴 때는 붕산을 연하게라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신약 황화되는 걸 잡아주고요. 이콤팡이요. 이콤팡이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질소질이 흡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얘들이 그 영양적으로 우쭐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를 한번 못 잡으면은 계속 생기고 급성으로 또 변형적으로 또 이 이콤팡이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뭐 사파이어도 그렇고 사파이어도 시중에 깔려 있는 거 보면 다 사파이어 종류의 이름만 틀린 것입니다. 계속 사파이어 뿌리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사파이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치료제로서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방법은 예방제를 쓰자는 것입니다. 예방제. 예방제에는 대표적인 게 텔도가 있습니다. 농협 케미컬에서 텔도 나오고 또 바이러에서 텔도 액체가 나옵니다. 해가지고 텔도 쪽을 쓰게 되면은 그 바이럴 텔도 액체가 좀 가격이 좀 싼 것 같습니다. 얘들은 예방 효과는 15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서 이 다른 데서 이콤팡이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내 하우스에 텔도를 먼저 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치게 되면 15일 있다 지난 다음에 치게 되면은 한 달 정도를 이콤팡이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그 밑에 쳐내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은 좀 덜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겼을 때는 치료제로서 우리가 좀 더 약제들을 골라서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이파리 손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수분 상태. 하여튼 과습을 피하고요. 만약에 과습이 됐다 그럴 때는 아까 붕산을 같이 희석을 해서 관조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되게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그 신고 나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될 때 왕관을 쓴다고 막 뭉치잖아요. 얘들은 그 뭔가 세력이 세가지고 질소질이 많고 물이 많고 이렇게 흡비력이 많으면은 세력이 세져가지고 그 순간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주체를 못하고서 이파리가 꼬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세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은 좀 이따 이 열매가 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양분이 필요할 때 없어집니다. 자, 요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세력 조절이 요게 중간 정도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잘 하는 게 농사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자, 초사에 강한 거죠. 너무 세지죠.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굵기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점점 세지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액비가 많은 거죠. 자, 줄기장애. 결국 토마토 톤 때문에 오그라드는 게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은 일찍 하고 농도를 조금 연하게 150배 또 뜨거울 때는 200배까지도 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자, 바이러스 피하고 자, 과습 피해, 과습입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파리에 물방울이 고입니다. 몸에서부터 그 밤새 올라왔던 게 그 아침에 습도가 제일 높을 때 그때 물방울로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은 빨리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풍기를 그 가온을 할 때도 요 시간에 아침 시간에 이슬이 많을 때 빨리 없애는 거. 그리고 중간에 그 저녁 시간에 이 추울 때는 물은 있잖아요. 항상 물을 주는 시간은 한 10시 정도, 9시 반에서 10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습기가 좀 말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경 재배하시는 분 있잖아요. 환기를 시킬 때잖아요. 환기 기준은 그 토마토가 착색이 되는 그 위치에서 온도계를 측정을 그늘에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온도계가 잘 보이라고 이게 햇빛을 보는 데 있다 보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그늘에서 그 온도를 봐가지고 낮에는 거의 한 25도 정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조금 올라가면 28도까지 올라가죠. 자, 그 밤에는 12도 정도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13도, 4도, 그 정도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환기시킬 때 찬바람이 몰아쳐서 직접 들어오는 건 좋지가 않다는 거. 치마 비닐을 잘 활용하는 거, 안에 이중 비닐을 잘 활용하는 거, 또 이제 뽁뽁이 하면 보온도 잘 되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물방울을 우리가 아까 바람이 있잖아요. 이 내부에서 1초에 60cm 정도 이동한다는 그런 대로 살랑살랑하게 이파리가 움직이면은 이파리에서 붙어 있는 물방울이 날아가면은 양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로 생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공기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그 라디오를 틀어가지고 라디오 스피커에서 라디오를 틀게 되면은 거기서 음악이 나오면은 음악에서 진동이 생깁니다. 진동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여기서 라디오 틀어놓고 저 끝에 가서 그 딸기 스티로폴 박스 담은 거 스티로폴 있잖아. 그걸 귀에다 대면 귀가 울립니다. 그게 이파리도, 이 토마토 이파리도 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양자 흑색소당 미생물 비료를 쓰게 되면은 바로 그런 진동을 주기 때문에 비료의 흡수력이 높아지고 과습될 때도 산소 공급이 좋아져서 생육이 되게 좋아집니다. 자, 여기 하고요. 자, 역병 피해 고사됩니다. 무조건 여러 가지 그 성분이 많지만은 사이목산일이라는 게 치료제 효과로 제일 강한 거고요. 역병은 왜 치료제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물하고 양분이 올라가는 물 도관이 있는데 도관 안에 곰팡이가 쌓이면서 곰팡이가 이 줄기를 막으니까 빨갛게 마르는 겁니다. 또 줄기역병도 위에 검게 변하고 그래서 밑에 내부까지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 유효 성분이 많은 그 약재를 잘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올인원을 넣어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웃자람 증상. 자, 웃자람도 되게 많죠. 웃자람도 이제 날씨가 더워졌을 때 웃자라는 거 많을 때 아까 제가 1m가 될 때 그 규산 쪽을 한번 준다는 거 또 1.5m가 될 때 두 번 주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나는 도장 억제제 전문적인 걸 주겠다 그럴 때는 억제탁이라고 그런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중앙 프라제에서 나오는데 인산이 50% 그리고 가리가 30%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중에서는 이 농협이나 여기서는 브레이크라고 500g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루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하얗게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우리가 브리오라고 그런 거 브리올 그게 기본이 되고요. 자, 줄기 장애 개선. 자, 생육이 이제 안정이 돼 있죠. 안정이 돼 있고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그 좀 더 전체 충실도를 높이고 좋게 만들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하나로 액비 요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으면서도 미생물이 10의 7승이 들어있는 병도 잡으면서 생육을 촉진할 때 쓰는 거. 다음에 이건 미생물이 없지만은 유황을 좀 더 잘 아주 깨끗이 만들어 찌꺼기가 없도록 해서 관주를 할 때 쓰는 게 구근력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관조해 주는 거 또 아니면 유황 제품을 관조해 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과다 그 영양 생략이 되면은 착과가 불량해지니까 대부분 이렇게 과잉되는 것보다도 사실 상단이 조금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힘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뿌리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 붕산을 주는 것 기본이고 아쿠아칼이 됐든 밝은제가 됐든 한 번은 아쿠아칼 주고 한 달 더 건너뛴 다음에는 밝은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화방 발육하고요. 아까 아데노신이 됐든 또 이런 광합성 촉진 물질, 광합성 증진제로서 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나눠주는 걸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광합성 촉진 물질이. 그래서 지금 그런 광합성 균이 많이 시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플러스가 됐든 썸모아가 됐든 그거는 좀 광이 효율성을 높일 때 이산화티튬이라고 그러는 그 영양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걸 주 원료로 해서 광의 이용률을 높이게 되면은 토마토는 강한 광선을 되게 필요로 한 작물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 비가 계속 오고 그 흐린 날이 많아서 햇빛을 못 본다 그럴 때는 그런 광합성 촉진제를 쓰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마그네슘 전문제를 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색깔이 그 주황색으로 돼서 착색이 안 될 때, 이때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꿀벌 수정하고요. 자, 꿀벌 할 때 있잖아요. 평균 온도는 조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꿀벌이 활동을 잘 합니다. 그게. 자, 하고요. 자, 개화 수정 상태, 이렇게 보고요. 자, 착과돼 있죠. 자, 착과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착과하고요. 자, 여기, 지금 모양들이 윤기가 나면서 되게 예쁘죠. 요거는 약간 결각이 좀 생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칙으로 따지면은 1번 가가 있잖아요. 열매가 커지고 모양이 일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화방에서 7개 달았다. 1번 과로 영양이 제일 먼저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1번 과를 딱 빨리 따주게 되면은 2, 3, 4, 5, 6까지 골고루 비대가 잘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잎 말리는. 자, 뭔가 뿌리가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뿌리 밝은제는 심고 나서 일주일 있다 준다는 거. 그거 하고 다음에 칼슘을 또 나중에 아쿠아카를 한번 관주한다는 거. 요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줬으면은 처음에 뿌리가 잘 뻗으면은 잎마름 증상이 늦게 나옵니다. 확실히 열매가 일화방이 크면서부터 잎마름이 나오거든요. 열매 쪽으로 씨앗이 여린 씨앗을 여물게 만들 때 있잖아요. 미량 성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미량 성분 중에서 붕소가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생육 관리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잎마름이 심할 때는 밝은제 또는 붕산을 관주를 한번 하면은 많이들 해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연속 화방 관리하시는 거죠. 자,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때 성능이 좋은 아미노산 액비하고 아까 올인원하고 같이 혼합을 했었는데, 하나로 액비하고 올인원을 같이 혼합을 하는 쪽으로 하면은 생육 관리가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 비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착색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지금 이파리에 가렸던 거라든가 착색이 잘 안 되고 그런 거는 일단은 저녁때 온도가 있잖아요. 저녁때 온도를 너무 차갑게 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돼서 옆에 측창이라든가 천정창을 할 때 있잖아요. 특히 천정창을 열게 되면은 뜨거워진 열기는 다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가 익을 때는 리코펜이 형성되려면은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낮다 보니까 착색이 안 돼 버려요.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천장에 여는 거를 좀 일찍 닫고, 측창의 경우에도 조금 시간대별로 잘 확인을 해가지고 평균 온도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녁 때 이파리 영양분이 위에서부터 열매로 이동하는 것은 저녁 시간이 6시, 7시, 8시에 이동을 합니다. 그때 온도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멀칭 비닐에다가 손을 딱 대봐서 야, 이 비닐 차갑다 느낌이 들면은 열매가 크질 않고 착색이 안 됩니다. 그걸 조금 훈훈하게 했다가 그 이후에는 떨어뜨려도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착색이 잘 안 될 때 마그네슘을 전문제를 뿌려도 되고요. 장애가 없는 고품질의 완숙 토마토로 우리 장수 지역에 올해 전부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오고, 또 농협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계통 물량으로 해서 잘 취급을 해줘도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있잖아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협력을 잘 해야지만이 좋은 물건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단점보다도 유리한 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살려가지고 우리 계북 쪽에 또 장수의 토마토가 명품으로서 더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